하루에 10번 이상 앉았다 일어나기 힘드시다면 지금 당장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70세 이후 근육이 1년에 8%씩 사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겨도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병원 현장에서 기력이 떨어지고 몸에 힘이 빠져 일상이 어려워진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어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건 꼭 약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식사 습관 하나, 생활 리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이었던 힘과 에너지를 되찾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거든요. 혹시 요즘 걷는 게 더디거나 평소보다 더 쉽게 지치시나요? 밤마다 쥐가 나서 자꾸 깨시는 건 아닌가요? 그게 바로 근육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을 넘기면 한번 줄어든 근육은 다시 만들기가 정말 어렵죠. 80대 박영수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최근 들어가 무겁고 밤마다 쥐가 나서 새벽에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약 대신 아침 요거트에 과일 한 줌을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딱 한 달 후 밤에 쥐 안 나고 잠도 잘 자고 아침엔 다리가 훨씬 가볍다며 웃으시더군요. 이 어르신처럼 식단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근육이 살아나고 기운이 돌아온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지 과일로 나이 들며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고 기력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몸이 무거워서 집에만 있게 된다고요. 처음엔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다가 나중엔 아예 나가는 것 자체를 귀찮아 하시는 거죠. 이런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악순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들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더 쉽게 지치게 되고 그러면 또 움직이기 싫어지죠. 이렇게 반복되면서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20대처럼 빠르게 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면서 적당한 활동을 병행하면 생각보다 빠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과일로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요즘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저는 블루베리를 추천드려요. 블루베리는 단지 눈에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에도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블루베리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피를 잘 돌게 해주죠. 그러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더 빠르게 보내줄 수 있어요.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지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8세 김민주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서 새벽마다 잠을 깨기 일쑤였어요. 병원에 오셔서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과일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번도 쥐가 나지 않았다며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즐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효과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 안에 쌓이는 활성산소가 근육 세포를 손상시키는데 블루베리가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2030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계단 오르다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짚으신다면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저는 키위를 권해드립니다. 키위는 정말 놀라운 과일이거든요. 키위에는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2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근육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근육이 탄탄해지려면 단백질만으론 부족하고 그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타민 C가 있어야 해요. 더 중요한 건 키위 안에 들어있는 자연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키위의 효소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과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4세 이순자님은 단백질도 잘 챙기고 운동도 하셨지만 근육이 도통 늘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키위를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다며 다리 힘이 예전 같다고 웃으셨거든요. 단백질과 키위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키위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하루에 1개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실온해서 드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리 근육에 힘이 빠지고 아무리 자도 피곤하신가요? 그럴 땐 바나나가 정말 좋습니다. 바나나를 단순히 달콤한 과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바나나는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한 완벽한 식품이에요.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특히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또한 바나나에는 비타민 B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를 실제로 근육으로 만들어주는 조효소가 필요한데 비타민 B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대전 유성에 사는 76세 최성민님은 아침마다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며 상담을 오셨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다른 검사 수치도 괜찮았는데 전해질 균형이 조금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바나나 1개만이라도 꼭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1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산책이 훨씬 가볍고 하루가 전보다 훨씬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바나나는 운동 전후에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운동 전에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익은 것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걸로 선택하세요. 운동 후 금방 지치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시나요? 그럴 때는 아보카도를 추천드려요. 아보카도는 좀 특별한 과일이에요. 다른 과일들과 달리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좋은 지방이 근육과 세포막을 보호하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근육을 사용하면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이때 아보카도의 지방 성분이 손상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E도 풍부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에 힘을 불어넣고 지구력을 높여주죠.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 박미영님은 운동 후 쉽게 지치고 몸살처럼 뻐근한 느낌이 오래 간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운동 후 회복이 너무 느려서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만 추가하시도록 권했어요. 처음엔 아보카도가 좀 기름진 것 같아서 걱정하셨는데 3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덜 지치고 운동 회복도 훨씬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방 과식이 섬유가 풍부해서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하고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소스트에 발라 드셔도 좋아요. 다만 칼로리가 조금 높은 편이니까 다른 음식량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밥도 잘 챙겨 먹는데 몸이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하신가요? 그럴 땐 자몽을 드셔보세요. 자몽은 특별한 과일이에요. 다른 감귤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효과는 훨씬 강력하거든요. 자몽에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리코펜과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근육이 빠지는 걸 막고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 염증으로 인한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한 자몽은 식사 후 혈당과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데 자몽이 이런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광주 북구에 사는 75세 정진호님은 식사를 해도 기운이 안 돌고 늘 무기력하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식후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당뇨까지는 아니었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 식전에 자몽 반 개를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자몽의 쓴맛 때문에 처음엔 좀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드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몸이 훨씬 가볍고 하루가 덜 피곤하다면서 자몽을 아예 냉장고에 쟁여놓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자몽은 식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식전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과일을 아무 때나 먹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타이밍이 효과를 결정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키위와 요거트를 함께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키위의 비타민C와 효소가 가장 잘 흡수되고 요거트의 단백질과 만나면서 근육 합성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점심에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권해드려요.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점심 식사에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오후 활동에 필요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다른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죠. 운동 전에는 바나나 한 개가 최고예요. 바나나의 자연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운동 효율을 높여줍니다. 운동 30분 전에 드시면 딱 좋아요. 운동 후에는 자몽 반 개를 드세요. 자몽의 한겸 성분이 운동으로 생긴 근육의 미세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피로 물질 제거도 도와줍니다. 저녁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한 줌이 좋아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밤사이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하루에 23번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당신의 근육을 지켜줄 거예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당이 많은 과일은 하루 한 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위가 약한 분들은 자몽 공복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자몽의 산 성분이 빈속에서는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식사 후에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자몽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몽이 특정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키위나 자몽을 드시고 입안이 따갑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몸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과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통조림이나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우선으로 선택하세요. 가공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들이 파괴되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신선한 생과일이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자신의 몸에 맞게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지금까지 각 과일의 효능을 하나씩 설명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과일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한다는 거죠. 3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황금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키위와 견과류 조합입니다. 키위의 비타민C와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만나면 서로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요. 더 중요한 건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키위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키위 1개와 아몬드 5마여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40% 이상 높아집니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에 사는 77세 이명희님은 키만 드실 때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호두 2-3개를 함께 드시기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 조합이에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염증 수치가 크게 떨어져요.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분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나 많아서 근육 합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바나나와 우유예요.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바나나 우유를 마시면 근육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시중에 파는 바나나 우유 말고 신선한 바나나를 우유와 갈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몽과 아보카도 조합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자몽의 리코페인이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3-에 증가합니다. 점심 샐러드에 이 둘을 함께 넣어 드시면 오후 내내 지치지 않는 지구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고도 며칠 만에 포기하시는 걸 봐왔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분석해본 실패 패턴과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패 이유는 완벽주의예요. 처음부터 모든 과일을 다 챙겨 먹으려고 하시다가 하나라도 빠지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울산 중국에 사는 73세 김정호 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첫 주에는 블루베리, 키위, 바나나를 모두 챙겨 드셨는데 둘째 주에 키위를 깜빡하신 날이 있었대요. 그 후로 아예 포기해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구하기 쉽고 드시기 편한 과일 하나만 선택해서 한 달간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 다음 과일을 추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분 걱정이에요. 과일이 달아서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과일의 천연 당분은 가공당과 달라요. 식이섬유와 함께 있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하거든요. 오히려 적당한 과일 섭취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30분 뒤에 과일을 드시고 처음에는 반 개씩 시작해 보세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면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괜찮으면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세 번째 실패 이유는 소화 불편함이에요. 갑자기 과일 섭취량을 늘리면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키나 자몽 같은 산성 과일은 위가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죠. 해결책은 점진적 증량이에요. 첫 주에는 원래 드시던 양의 절반만 추가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늘려가는 거예요. 또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9세 박영식님은 처음에 키위를 드시고 속이 쓰리다고 하셔서 포기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키위 반 개씩 시작하시도록 했더니 2주 만에 한 개씩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키위 덕분에 다리 힘이 많이 좋아져서 매일 감사하다고 하세요. 핵심은 조급해하지 마시는 거예요. 몸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당뇨가 있어도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네, 드셔도 됩니다. 다만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시면 한 번에 과일 1개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식후 한 -2시간 뒤에 드세요.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은 키위나 자몽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산 사구에 사는 74세 최영숙님도 당뇨가 있으셨는데 키위 반 개씩 시작해서 지금은 1개씩 드시고 계세요.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나요? 대부분의 과일은 괜찮지만 자몽은 주의하셔야 해요. 자몽이 특정 약물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한근고자의 등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드세요. 다른 과일들은 일반적으로 안전해요. 세 번째,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마 3주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시기 시작해요. 처음 일주일은 소화기능 개선 2마, 3주째는 수면의 질 향상, 4주차부터는 근육 관련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비싸서 부담스러운데 대안이 있나요? 충분히 이해해요. 모든 과일을 다 사서 드실 필요는 없어요. 계절 과일 중에서 선택하시면 훨씬 저렴하죠. 겨울에는 귤이나 사과로 대체하셔도 되고 여름에는 수박이나 복숭아도 좋아요. 중요한 건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냉동 과일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이에요. 냉동 과일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해요. 오히려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한 과일이 며칠 지난 생과일보다 영양가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냉동 블루베리는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다만 냉동 과일을 드실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찬 성질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실에서 조금 녹인 후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잠깐 담갔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몸을 위해 한 걸음 내디으드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근육은 단지 힘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과일 한 조각,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일상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과 함께 그 시작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의지를 함께 남겨주세요. 혹시 이 영상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신다면 당신의 결심에 제가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